자, 부정적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볼게. 일단 질문은 문제하고 좀 내가 또 좀 풀었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하고 섞어서 좀 풀 테니까 차근차근 보세요. 자, 100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008번. 1008. 1008번 문제를 보면은 미분했다, 적분했다, 미분했다, 적분했다. 뭐 드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어, 그제? 대문자 fx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마지막을 봐. 마지막에 지저분한 적분을 마지막에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에 무엇을 했느냐. 근데 그 안에 대가로로 포함이 돼 있고 그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dx분의 d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에 가로치고 dx분의 d에 fx에 중가로치고 dx고 이게 뭐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미분해라 적분해라 라는 의미만 잘 확인하고 안에서부터 천천히 확인해 보면 여기 봐라. fx 미분하래. 그 이거 뭐니? f 프라임 x니? 근데 이 함수는 또 그거에 미분되기 전에 함수를 찾으래. 여기까지가. 그럼 다시 fx에 더하기 c가 됩니다. 상수가 생기죠. 다시 미분되기 전 함수. 근데 그거를 또 미분을 하래. 여기까지 계산하면 또 미분을 하래. 그럼 다시 f 프라임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함수에 또 적분을 하래. 그러면 다시 원래 함수인 fx로 돌아오고 근데 문제는 적분상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게 대문자 fx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fx는 이미 문제 주어진 것처럼 50x에 50승 그 다음 더하기 49x에 49승 그래서 2x의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c까지. 근데 0에서의 함수값이 5라는 얘기는 바로 적분상수 알려주는 거라 그랬죠. 0집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을 적분상수 바로 알려주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대문자 f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50 더하기 49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1까지 더해주고 마지막에 5를 더하면 되겠네. 자, 1부터 50까지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알죠? 자, 2분의 50 곱하기 51 해주시고 더하기 5를 나중에 계산해주면 된다. 자, 이게 1008번 문제였습니다. 났어? 거기 바깥에 네 이름 좀 동그라미만 좀 쳐줘. 펜 여기. 펜만 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1010번 문제 볼게. 자, 1010번이 선생님이 생각할 때 내신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로 좀 적합한 것 같아. 내신에 나오는 문제 수준으로 좀 적합하지 않느냐. 보겠습니다. 같이 좀 앉아주고. 문 닫고 오느라겠구나. 1010번의 문제의 첫 번째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dx분의 d 가로 열고 fx하고 dx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4가 나왔다. 의미 볼까요? 야, 두 함수를 더하고 미분했더니 4가 나왔어? 그럼 원래는 4x 더하기 얼마의 꼴을 띄고 있겠지?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fx 더하기 gx란 놈이 사실은 4x 더하기 c1의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뭐냐면 dx분의 d 가로 열고 자 fx하고 gx의 곱 가로 닫고 얘가 8x 그러면은 곱한 함수를 미분한 게 8x다? 미분했더니 8x가 됐다? 그럼 원래 함수인 fx하고 gx의 곱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 2차식 4x제곱 더하기 c2 뭐 이런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는 걸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f라는 함수에 0 넣으면 3 나오고 g라는 함수에 0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고 그래? 그래서 집어넣어서 c1하고 c2를 구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x 대신에 0 대입하면 왼쪽은 0이야. 그 오른쪽 0이 돼야 되니까 c1이 일단 사라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0 집어넣으면 F0하고 G0의 곱인 왼쪽은 마이너스 9. 이거 사라지죠? 그래서 C2의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함수 fx, gx를 곱한 함수가 이거래. 4x제곱 빼기 9. 그 인수분해가 되죠? 하나가 2x 빼기 3이겠고 하나가 2x 더하기 3이겠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 f고 진지를 확인해야 돼. f는 0 넣으면 3 되거든? 그럼 누가? 얘가 fx겠죠? 그리고 얘가 gx가 되겠고 자, 요 문제는 뭐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 좀 시험 잘 보려고 학원 다니는 거니까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나머지는 연습용이라 보고 요거는 시험에 실제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야. 인수분해해서 실제 함수를 찾아보자. 자, 1000 문제였고, 그래 왔어? 같이 좀 앉아. 자, 다음에 10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13번. 봐라. 이거 함수 적분하면 분수꼴이 복잡하게 나오잖아? 근데 분수의 합을 구하는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뭐냐면 이제 부분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사용을 해. 부분분수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문제에서 fx가 적분해볼게. 첫 번째 거 적분하면 2분의 1 x제곱이겠지. 근데 두 번째 항이 3차식이 되기 위해 올라가면 3으로 나눠야 되는데 걔를 그냥 6이라고 쓰면 규칙이 안 보여서 두 번째 항을 뭐라고? 2 곱하기 3 분의 1의 x 3승이라 해서 3차식 올려준 대신에 3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밑에 3을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적어줬고, 그럼 세 번째 항도 4차식이 되면 4로 나눠야 되는데 12라고 쓰면 규칙이 안 보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1 x 4승 해서 마지막은 11차식. 그럼 11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10 곱하기 11분의 1 곱하기 x의 11승에 더하기 c다. 자, 이게 주어진 함수를 적분한 거야. 그러니까 110, 12 이러면 규칙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알려준 게 F1이 1이더라. F0은 무엇이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 그래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자, 첫 번째 항도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3분의 1. 세 번째 항은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그럼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10 곱하기 11분의 1 더하기 c. 그게 1이더라. 그러면 부분분수라고 하는 성질에 의해 분모에 곱해져 있는 두 놈의 차이가 모두 1로 동일하기 때문에 1로 나누는 건 의미가 없잖아. 그럼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럼 추차로 다 사라지고 결과대로 남는 건 누구만 남는다? 1분의 1 빼기 11분의 1에 더하기 c가 1이더라. 사라지고 c 값이 11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궁금한 건 바로 상수항이 궁금했으니까 정답은 11분의 1. 1013번. 자, 부정적분이 사실은 의미가 미분되기 전에 함수 찾자 그 끝이라 다양한 다른 단원의 주제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10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4번 문제. 자, 시그마가 나와 있는 함수의 적분 같은 걸 할 때는 이게 실제로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대입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k 대신에 1을 집어넣어 보면, 자, 1 곱하기 x 0승, 2 곱하기 x 1승 2는 거지. 3이면 3 곱하기 x 제곱에 마지막에 n 집어넣어 주면 n 곱하기 x에 n-1승이 fx. 근데 이거의 부정적분, 미분되기 전에 함수 대문자 fx는 그럼 얘를 적분을 해야지. 사실 얘가 1이거든. 적분하면 x고요. 적분하면 x제곱이고, 적분하면 x3승이고 해서 마지막에 xn승까지. 자, 근데 마지막에 적분상 생겨야 되고, 근데 0을 집어넣어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적분상수 그냥 바로 알려준 거고, 0 넣어서 2 나온다는 건 알려준 거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2를 대입해라. F2.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3승 더하기 땡땡땡 해서 2의 n승까지에 더하기 2까지. 이거 등비수열의 합공식. 나 2로 시작하는데 자꾸 2를 곱하고 있잖아. 그 개수는 n개고 마지막에 더하기를 따로 계산하자. 없어지고요. 전개하고 계산해주면 2의 n 더하기 1승이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 왼쪽 문제는 뭘 썼니? 부분분수라고 하는 개념이야. 고1 때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A하고 B하고 곱해져 있는 거 분의 C니, 그럼 분모의 차이 B 빼기 A로 나눠 주어야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로 쓸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선 뭘 사용했니?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 해서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그 공비가 무엇인지, 그리고 위에는 개수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 요거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제 오른쪽 문제에서 사용을 한 거야. 고1 거지만 정리하고 갑시다. 이거 몰라서 질문한 거니까. 자, 다음에 1016번. 근데 1016번은
분수꼴에 그건 없다 그랬어, 그지? 분수꼴의 부정적분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분수가 아닌 형태가 나올 것이다. 자, 위에 있는 식을 밑에 있는 식으로 약분해주게 되면 도함수의 함수식이 x4승 더하기 1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그래서 원래 함수 fx를 찾아보면 5분의 1 x 5승에 더하기 x 더하기 c인데, 자, 1에서의 함수값이 5분의 6? 이용해서 c 구해주고 2 대입하고 해주면 돼. 근데 이거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랑 사실 동일하죠. 동일해. 그래서 나머지 상수 계산하고 하는 건 좀 직접 해주길 바라고. 자, 넘어가자 또. 자, 1021번 문제 볼게요. 1021번 문제. 자, 1021번 문제를 보면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분의 기호가 나와 있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얘를 양변 내가 지금부터 미분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좌변의 첫 번째 항은 미분하면 f'x가 될 것이고, 그 얘는 미분하면 그 안에는 적분이 이게 나오게 될 거고, 미분이. 왜냐면 부정적분하고 미분은 서로 역연산이기 때문에 요거 뭐 해주면, 미분해주면, 잠깐만. 네, 다 왔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항 미분하면 인테그랄 dx 사라지고 안에 있는 놈이 나온 거죠. 적분하고 미분했으니까 안 깔끔하게 나왔고. 그럼 오른쪽 미분하면 3x 3승 빼기 x제곱에 더하기 7x. 자, 그럼 여기서 fx가 몇 차 함수인지 추정이 가능할까? 어디가? 아, 마이너스 1. 자, fx가 몇 차 함수인지 추정이 될까요? 2차 함수겠지? 왜냐면 fx를 n차라 하면 이 친구는 n 빼기 1차. 근데 n차식에 얘까지 곱했으니까 얘는 n 더하기 1차. 그럼 좌변이 n 플러스 1차식인데 오른쪽이 3차식이 되니까 fx는 2차식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fx를 뭐라고?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라고 놓고 계산해보자. 자,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 2ax고 더하기 b죠? 그 다음에 fx에 x 곱하면은 얘가 ax 3승에 더하기 bx 제곱에 더하기 cx인데, 그럼 이 친구랑 뭐 개수 비교만 하면 금방 abc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수 비교 해볼까요? 자, x 3승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a,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3. 그 다음 x제곱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b고, 여기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1밖에 없고, 자, x의 개수 비교해보면 2a에 더하기 c, 2a에 더하기 c. 그러니까 여기는 x의 개수가 7이 되니까, 자, a가 3에 6, 넘어가면 c는 1이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fx의 c를 찾을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다항함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차수를 가지고 있다. 3차식, 4차식, 5차식 등과 같은 차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부정적분에서 되게 또 많이 사용이 돼. 몇 차식일까? 요거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가 1021번 문제. 뭐 그래서 아마 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넘어갈게. 자, 이제 1026번 문제. 야, 정비례라는 말이 뭐냐면, 정비례. 비례하고 정비례는 다른데. 비례하고 정비례는 다른데. 건우야, 비례하고 정비례가 다른 거 혹시 알아? 뭐 비례는 사실은 정비례, 반비례도 있고, 그 비례라는 게 보통 그냥 비례라는 건 내가 커지면 너도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비례 얘기고, 근데 정비례라는 건 정의가 있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y는 ax, a는 상수 이렇게 표현될 때 x, y가 정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배워. 쉽게 말해 그 두 변수가 1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되면 y하고 x가 정비례한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선생님, y는 ax 제곱, 그럼 얘는 정비례가 아닌가요? y하고 x는 정비례가 아니죠. 하지만 x 제곱과 y는 정비례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x제곱하고 y는 정비례한다고. 정비례 원래 정의는 뭐냐면 한 변수가 2배 될 때 나머지 변수도 2배 되고 한 변수가 k배 될 때 다른 변수도 k배가 되면 그걸 우리는 바로 정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026문제 보면은 x, 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누구의 x제곱에 정비례를 한대. 그래서 는 k 해주고 곱해지면 게임 끝. 이게 바로 도함수가 x제곱에 정비례한다라는 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원래 함수 fx를 조사해보면 3분의 1k의 x 3승에 더하기 c고 그럼 미지수가 2개네. 근데 주어진 힌트도 2개죠. 그래서 주어진 힌트 2개를 가지고 미지수 해결해주면 마이너스 2의 3값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비례한다는 말의 정확한 정의. 자, f'x와 x제곱이 정비례한다. 그래야 내가 2배 되면 너도 2배 되고 내가 3배 되면 너도 3배 되니까 꼭 기억해 두길 바라고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나? 아직 몇 문제 안 남았는데. 자, 1034번 문제 볼게요. 1034번. 1034번은 우리가 도함수 그러면 f'x를 많이 쓰잖아. 근데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도 사실 되게 많아, 사실은. 자, 몇 번 문제를 푸냐면 1034번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는 어려운 문제라 보다는 우리가 잘 안 쓰는 도함수의 정의 때문에 사실 그래. 도함수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뭐 y'도 쓰고 f'x라고도 쓰고 dx분의 dy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dx분의 dy를 옆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dx분의 d의 fx라고도 쓰고 뭐 다양한 표현들이 사실은 도함수의 표현들이야. 근데 그 중에 미적분 원에선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잘 안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놈도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니네 교과서나 뭐 참고서 아무 뒤져봐도 도함수가 이런 표현이 있어. 근데 이게 뭔 말이에요? 함수가 있어? 그러니까 2점이 있었어? 원래 우리가 델타 x라고 하는 건 리미트를 보내서 그게 아주 작아지기 전 상태. 충분히 그 증가량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델타 x분의 델타 y라 해서 얘가 바로 뭐니?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미분계수의 정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야. 서연아? 눈 감고 있지 말고. 그래서 델타 x가 점점 0을 향해 가까이 가면 x의 증가량이 작아지니까 이 점이 점점 이 점으로 가까이 오게 되고 결과대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특정한 숫자에서의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도함수를 나타내는 정의야. 도함수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1034번에 나와 있는 그 식을 양변을 델타 x로 나눠. 그럼 어떤 식이 되게 되느냐? 자, 델타 x분의 델타 y는 ax 더하기 3 요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3 델타 x가 하나 남죠. 그래서 양변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왼쪽은 도함수가 되고 ax 더하기 3이 남고 요거 델타 x 0으로 보내면 사라져서 없어지네. 도함수네. 그래서 원래 함수 fx가 2분의 1 a의 x제곱에 더하기 3x가 되고 적분상수 미지수 2개? 그 힌트가 분명히 2개 주어졌을 거야. 자, 1034번 문제 보면은 분명히 힌트가 2개 주어졌죠? 걔 가지고 미지수 해결하면 얘도 끝. 1034번이었어. 1035번도 도함수의 정의는 아니지만 도함수의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죠. 1035번 문제 봅니다. ft 더하기 h 빼기 ft는 mth 더하기 2h 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을 가지고 갑자기 뭘 구하래 막. 야, 봐봐. 얘하고 얘 차이 얼마 차이나? 얼마 차이나? h만큼 차이나? 그래서 양변을 h로 양변을 나누면 그래 쓰지 그냥 바로 뭐. 얘 h로 나눠주고 우변 h로 나누면 요거 사라지고 요거 하나 남죠. 이게 지금 양변을 h로 나눈 거다. 그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또 양변에 취하게 되면
얘하고 얘의 차이 밑에 있고 H 대입하면 둘 다 T래고 바로 T에서의 미분계수죠. T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T에서의 미분계수가 끌고 사라지고 MT. 변수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럼 F 플러스 X로 바꾸든가. MX. 그래서 원래 함수 fx는 2분의 1 mx 제곱에 더하기 c겠구나. 미지수 두 개네. 근데 또 힌트 두 개 주어졌죠. 그래서 걔 가지고 m하고 c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1035번 문제였죠 또. 그러니까 도함수에 자주 쓰지 않는 이 표현들, 요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요것보다는 이 표현들. 자, 도함수의 정의라는 거. 자, 델타 x분의 델타 y의 델타 x가 0으로 가는 극한.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38번 문제만 풀면 돼. 자, 1038번 문제. 이게 fx가 몇 차 함수일까? 1038번에 fx가 몇 차 함수일까? 몇 차 함수일까? 3차겠지? 적분을 해서 4차 함수가 된 거 보면은 원래 함수는 그거겠지? 근데 이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인테그랄 fx의 dx가 gx의 꼴을 띄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의 미분되기 전에 함수가 이거지? 그럼 얘를 미분하면 이게 돼야 되거든? 얘를 미분하면 왜 왼쪽에 있는 함수가 돼줘야 되거든? 그러면은 1 빼기 fx가 나왔죠? 대신 오른쪽에 있는 함수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9x에 더하기 1. 그 양변을 없애주고 부호 바꿔주면 fx가 x 3승 마이너스 9x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요.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극대 극소로 가질 텐데 그럼 언제 극대 극소 가는지 확인하려면 미분을 해야지. 3x 제곱 빼기 9가 되겠지. 그것이 0이 되는 점을 조사해보면 풀마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이 되겠네?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언제 극대 극소로 갔는지 그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이겠죠. 된 건가? 자, 여기까지. 그, 영규야? 그래. 아무나 눌러.